조응천 의원은 원래는요, 저 나와달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가 오퍼를 한 걸로 알아요. 근데 그때는 화를 내고 안 나오겠다라고 했었는데 바뀐 이유가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추미애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장기적인 합당 문제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카드를 던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응천 후보가 오케이를 해서 해볼 만하다. 나온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죠. 두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조응천 전 의원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하나람 원내대표 조응천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거판을 뛰어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다뤄보는 건데 국민의힘이 기권패?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근데 조응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눈에 아무리 잘해봤자 국민의힘이 당원수가 많다고 해도 잘해봐야 2등이다. 박 의원님, 이 잘해봐야 2등이다. 이 말의 숨은 뜻이 뭔가요? 왜 이렇게 2등이다. 눈에 잘해봐야 2등이다. 이거 뭐 의도가 뭔가요?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일화 이런 거는 응할 생각이 없다 뭐 이 얘기인데. 기싸움을 지금 초반부터 벌이는 네, 건가요? 근데 경기도는 뭐 저는 어떤 변화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없을 선거 것이다.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 아, 이미 정해져 있다. 물론 경기도 후보가 네. 민주당 에서 보기에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네.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있어요. 추미애 의원이 워낙 강경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저 추미애 의원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를테면 지난 그 경기지사 선거 때 김동연 후보라든지 중도층 민심이나 이런 데 좀 이반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뭐 이런 걱정이 민주당에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서울하고도 다르게 경기도는 워낙 기울어져 있는 구조적으로 이런 데기 때문에 뭐 뭘 해도 어떤 변화도 없을 텐데 일단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없어요. 아직 안 경선 됐죠. 중이고 네. 오히려 개혁신당이 후보를 먼저 낸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이제 조응천 의원이 기싸움하는 얘기를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여기서도 이제 무슨 단일화 얘기, 개혁신당은 뭐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네. 이제 지금 하는 블러핑이고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개혁신당이 흡수하겠다. 오히려 이제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뭐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돼서 구도가 확정되고 초반에 판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지켜보면 이후에 보수 후보들 간의 단일화 문제를 포함해서 경기도 선거의 전망이 조금은 뚜렷해질 텐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만큼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구도가 흔히 줄투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쭉 뽑는. 네, 그게 뭐냐면 그게 구도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냐 아니면 견제냐. 이게 선거의 기본 구도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정의 안정이냐 아니면 야당으로서의 견제력을 위해서 심판하냐.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건데 제3당이나 무소속이나 제3후보가 불리한 거는 구도 밖에 있는 후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도 어정쩡해요. 이걸 뭐 견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정도 아니고 조국 대표 그렇잖아요. 네. 어정쩡하잖아요. 개혁신당도 말하자면 견제 쪽인데 또 국민의힘하고는 좀 더 달라요. 그렇죠. 진짜 견제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아닌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설명이 길어. 설명이 복잡해. 그래서 이제 간명하지가 않은 단점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조응천 의원이 인지도도 높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중도층한테 이렇게 좀 어필하는 그런 후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의원하고 좀 대비가 되고 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당세의 차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초반에 한 10% 넘는 정도의 지지를 보이면 힘이 붙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 언더로 그 별로 안 나온다. 무의미한 지지율이 나오면 쉽지 별로 않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 힘이 안 붙어요. 자, 근데 김채훈님 지금 사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될 것 같은데 사실 양양자 최고위원 그리고 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준규 전 의원까지 지금 3파전인데 당내에서는 좀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나요? 아니, 그 제가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뭐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양양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은 원래는요 저 나와달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가 오퍼를 한 걸로 알아요. 근데 그때는 화를 내고 안 나오겠다라고 했었는데 화를 냈다요? 그게 이제
바뀐 이유가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추미애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 추미애 나비 네, 효과. 추미애가 당선이 되니까 조홍천의 입장에서는 야 해볼만한데? 해볼만 한 거야 저거. 왜 저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 뭐 민주당에서나 저렇게 좋아하지 일반 사람들 싫어해. 경기도민들 싫어해.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야 다 후보가 고만고만해 갖고 저기 해볼만하다. 누가 되든 간에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양자 후보가 만약에 되면 사실 단일화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함진규나 이성배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도가 별로 아주 높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홍천 후보 입장에서는 야 내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2등밖에 안 되는 후보라는 건 니들은 죽어도 2등밖에 안 돼. 잘 돼봤자 나 없이 니들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나랑 손잡으면 1등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혹시 2등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그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장기적인 합당 문제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카드를 던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홍천 후보가 오케이를 해서 해볼 만하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 당의 지지도는 1%에서 2%예요. 아, 개혁신당이죠. 네, 개혁신당 1에서 2%예요. 뭐 조홍천 후보가 아무리 개인기가 있더라도. 개인기가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통령 후보도 뭐 보면은 그 처음에는 15% 받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10%가 안 됐잖아요. 그랬죠. 그런 걸 보면 글쎄 이게 어떻게 갈까. 물론 이제 추미애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의 표를 얻으면 오히려 또 상당히 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지난 총선에 민주당에 나와서 개혁신당 후보로 치른 선거, 네.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3% 정도를 얻었더라고요, 남양주에서. 네. 그리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8점 몇 %를 얻었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요. 그리고 현재 개혁신당 지지율이 3% 정도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결국 그 레인지 안에 있는 거예요. 3에서 13 안에. 아, 그걸 넘어서기 근데 힘들 그게 것이다. 8에서 13 구간에 있느냐, 3에서 3에서 8 구간에 13이냐. 있느냐, 요건 이제 캠페인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걸 넘기는 어려운 선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렇게 그 인물 개인들의 대결로 잘 보지 않아요. 정당 대결이고 세대결이고 패거리 대결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게다가 이 정당 구도가, 양당 구도가 그 지난 총선 때보다 세졌지면 세졌지 지금 더 약해졌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물론 국민의힘은 많이 약화됐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양강이 아니고 거의 뭐 일강1중 비슷한 모습인데, 일강 양양약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별로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정당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를 전면에 못 세우고 김문수 전 후보를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세우겠다는 곳이 벌써 5곳이나 생겼어요. 뭐 부산, 뭐 대구 등등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 전국으로 확대될까요, 혹시?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예상보다 많은 41% 네. 1% 득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분이 뭐 알려진 건 굉장히 강성 보수 우익으로 알려져 있지만 친윤하고는 좀 다른 그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분은 뭐 만약에 그 비상계엄이 있으면 나는 뭐 당장 끄집어내서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친한계하고도 사실은 그 상당히 이제 오퍼도 많이 하고 나를 도와달라. 네. 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전 총리가 이른바 새벽에 쿠데타가 네. 일어났을 때 그걸 막아줬잖아요. 그랬죠. 한동훈계가 모두 나서서 전면에 서서 막아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뭐 저희 쪽에서 오퍼도 오고 그랬어요. 사무총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이쪽에서 맡아달라라니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색채가 비교적 뭐 장동혁에 비하면. 예, 장동혁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그나마 이제 강성이지만 덜 강성인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그게 표가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좀 새로운 변화 같은 것들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도 전부 다 11명이 전부 다 현역이죠. 현역이잖아요. 현역 불패죠 지금. 예. 이거 처음에
그 이정현 처음에 공관위원장이 올 때 다 바꾸겠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다 기각되고. 단 한 명도 못 바꿨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무슨 웃기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 똑같은 분들이 왔는데 거기 똑같은 대선 후보였던 분이 또 와서 뭘 하면 야 이게 무슨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 그나물의 그 밥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김문수 선배님하고도 개인적인 네. 친분도 있고 하지만 글쎄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크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좀 새로운 인물 내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래 빨간색 잠바 입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거는 지금 빨간색 잠바를 입고 있는 사진인데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처음으로 빨간 잠바를 입었습니다. 박 의원님, 저 빨간 잠바 오 시장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텐데 무슨 의도로 입은 걸까요? 저 빨간 잠바는? 집토끼 결집용이죠. 집토끼 결집.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결국 보수 지지층 결집조차도 잘 안 되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보수 지지층에서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그런 지지층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투표를 안 할 사람들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윤석열이나 장동혁 씨로서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김문수 선대위원장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장동혁을 세울 수는 없고, 그러나 보수 지지층 결집에 그나마 부작용 없이 내세울 수 있는 얼굴이 얼마 없어요. 그게 이제 김문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당에서 뭐 나경원, 또 김기현,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그분들도 장동혁이랑 나란히 쓰는 거는 흔쾌하지 않아요. 근데 장동혁은 자기 없이 그분들끼리만 쓰는 건 싫습니다. 불쾌하겠죠. 그래야 투톱 간에 이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내대표하고 이 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지역에서 선대위원장 얼굴로 내세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나마 보수라도 결집하려면 김문수 정도면 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보육체인 거죠. 무슨 그 김문수 후보가 확장성이 있거나 참신함이 있거나 김문수 대표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저 붉은 점퍼를 입은 것도 어쨌든 선거는 우리 편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거기에다가 뭐 들토끼 산토끼 남의 집 토끼 데려와 네.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집 토끼를 다 결집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단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빨간 점퍼 입는, 그러다 이제 선거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다른 색 점퍼를 입을 수도 또 있어요. 연두색 입고. 선거를 하는 게 그런 거니까. 네. 뭐 그런 제스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 시장은 지금 뭐 선대위도 일반 시민들 뭐 12명 내세워가지고 좀 특색 있게 가겠다. 네. 그렇게 이제 아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선거의 공식이나 혹은 선거의 문법에서 많이 비켜나 있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상. 어려우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세간에 이 드라마 패러디로 얘기하면 네. 모장무스 아닙니까? 그게 뭔가요?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이거잖아요. 네. 지금.